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지원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PB팀장 오셨고요.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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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서서 네. 박사님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해서 좀 우울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장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나올 때는 계속 파란불이었었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빨간불 나오는 날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대.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시면 활짝 웃으셔야죠. 네. 이게 너무 활짝 웃으면 또 예. 방정마다 보이잖아. 어차피 뭐 수요일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목요일 안 하시지 않습니까? 안 하죠. 네, 그러면 뭐 오랜만이십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와, 대표님. 저는 매일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 박지영 앵커 오늘 못 나왔는데 자리 꿰채지 못했네. 상관없어요. 저는 원래 꿰차라고 계속 노리고 있던 자리 아니에요? 계속 김민수 대표께서 여기 자리를 아닙니다. 노리고 여기 있군요. 노리고 있었죠. 최은정 아나운서만 뵈면은 저는 이렇게 되게 공손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박지영 앵커 그만하고 여기랑 계속 같이. 왜 그러세요? 예, 그거는 뭐 알기도 많이 하시더라고. 난 남편분이 감사합니다. 예. 큰 손이세요. 그런가요? 예. 주식 자수성가. 결정적이네. 그렇구나. 네. 주식 얘기 좀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아니 오늘 지난주에도 그랬고 네. 이번 주에도 조금 지지부진해서 이제 기대할 게 없나 다시 2,400 깨지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식 오르는 거 보고 진짜 산타랠리를 좀 기대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수요일에 이번 한 번 좋았던 게 외국인이 팔 때는 떨어졌고 그다음에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사니까 또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조금밖에 안 샀어요? 뭐 코스피에서 800억 정도 샀으니까 많이는 아니죠. 그래도 그거 조금 샀는데 이 정도 좋은 거 보면 얘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사면 진짜 많이 오르겠네. 예, 근데 월화 떨어질 때도 조금만 팔았는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참 외국인들 뭐 하나 이러고만 보아야 되는 저희 심정 이게 그렇죠. 참 이게 불쌍하죠, 사실은. 네. 근데 그것 빼고는 뭐 없어요. 다들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배팅하려도 외국인들 사나 파나 그것만 보고 있다가 오전짝에서 중국 시장 시작하고도 그냥 유지된다 그러면 그때 좀 자신감 가지고 오케이 막 이러고 있고 네.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요만큼씩만 팔고 요만큼씩만 사도 네.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내수 시장 쪽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는 투자 심리가 반대로는 그렇겠죠.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죠. 오늘은 또 다른 뭐 코스피는 그렇다고 쳐도 코스닥을 좀 사줬어요. 코스닥 오늘 많이 올랐죠. 예. 1274억 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네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넉넉하게 샀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보고 있던 우리 기관님들은 따라하잖아요, 원래. 네, 이런 따라쟁이. 예. 딸한테 하는 걸 계속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기관들 포지션 중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코스피 레버리지. 네. 코스닥 레버리지. 이게 상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1, 2위인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 2배? 2배짜리들. 네, 이거 3배짜리도 있어요? 3배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 아직 우리. 네, 없습니다. 네. 그냥 SOXL이나 그냥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약간 기관들은 좀 냄새 맡은 게 아닐까. 한쪽에서 지금 뭐 어차피 단기 트레이딩은 기관 쪽이 요즘 조금 속도를 붙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 시장은 뭐 그렇고 네. 그러니까 종목이 빨빨빨빨 거리면서 움직이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지수는 빠지지나 마라. 네. 예, 종목만 팔 이렇게 좀 쫙 걷고요. 이러는 중입니다. 네. 네. 대표님 산타랠리가 온다는 말씀이세요? 너무 산티나요? 예? 예? 네.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예. 좀 힘들어요. 잘 안 돼, 요즘. 궁금해서요. 훅 들어오면 훅 나갑니다. 네. 천천하게. 저는 산타랠리가 종목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수로 안 오고? 네, 지수는 그냥 그 정도면 됐다. 네, 그럴 때 약간 섹터 종목적으로 이제 툭툭 던지면서 계속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매수 형태는 아닐 거고. 네. 개별 섹터나 종목별로 이렇게 잡아 끌어당기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저희가 뭐 한 여름 때 좀 강했다가 좀 주춤한 뭐 태조 이방원들. 네. 이것도 다시 고개 들려고 해요. 그냥 고기 들라 그러대? 네, 그것도 다시 움직이고. 게다가 또 새롭게 들어오는 우리 컨텐츠 형님들, 네, 또 쭉 하고 또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뭐 약간 아침에 시작을 해서 뭐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온다. 그럼 거기서 잘 보고 픽미 이거 잘 하시면은 네,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 이뻐 이거?
깜짝이야. 네, 오늘 오. 기분이 상당히 좋으신 우리 박사님. 네. 아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할 때마다 파란불이었는데 요즘 그냥 빨간불이 자주 나와. 네, 안전 팀장님께서도 산타랠리 좀 기대하시나요?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수급이 너무 사줄 주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개인들은 너무나 많이 샀고 외국인은 너무나 많이 팔았는데 10월 달부터는 좀 더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11월 달 초까지 많이 사다가 지난주부터 좀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스권에 갇힌 것처럼 계속 힘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아직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네. 걱정만 많은 것 같고 당장 내일 또 금통위가 열릴 예정이잖아요. 뭐 25bp 아니면 50bp 내일 얘기가 50bp 얘기 나오대? 네, 50bp 전망하는 게 불행하게도. 있더라고요. 네. 네, 뭐 25bp 올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50bp 올리면은 좀 쇼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그 채권쟁이들하고 얘기를 쟁이 이런 말씀은 안 되긴 한데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단타쟁이 여기 있고요. 네. 예. 채권쟁이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뭐 채권쟁이들 입장은 그러던데 이번에 51 올리나 25 올리나 가는 목적지는 똑같다. 네, 3.75요? 네.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더라고. 아, 얘기는 안 하는데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목적지는 결국 똑같을 거다. 딱 그 얘기 하더라고. 네. 그래도 박사님께서는 25, 50. 나요? 예. 나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아, 중요하지 않다. 응. 어차피 어차피 우리 채권금리가 중요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우리 기준금리가 참. 그건 그렇죠. 예. 그건 미국 어떻게 하냐인데 예. 요즘 제임스 블러드 겁나게 떠들잖아. 뭐 최종이 7%도 가야 된다. 네. 근데 제임스 블러드 겁먹을 거 없어요. 걔 내년부터 투표권이 없어. 아, 예, 그렇죠. 걔는 올해 말로 끝이에요. 네. 아웃. 그래도 역할은 충분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지금 그 기대 인플레이션 꺾으려고 저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일 걱정은 미국에서 제일 걱정은 지금 연준 1등하고 2등이 견해차가 좀 심하게 갈리는 것 같아. 네. 2등은 속도 조절 좀 해야 된다는 그쵸. 것 같고 1등은 아직 나 칼 뽑았어 드디어 니들 여태까지 나 구박했지 이번에 제대로 못돼 보여줄게 아직 이 입장인 것 같거든. 네. 그래서 뭐 그거가 사실은 우리나라 금통 미안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금통이 볼 이유가 없고 네. 미국 금통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갑자기 25bp 이상 있다가 50bp 인상이 나와버리면 시장에는 단기적인 충격은 그러겠죠. 있겠죠. 네, 예. 아무래도 25b에 대한 기대가 좀 굉장히 크니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는 소비하기가 힘들잖아요. 제일 힘든 쪽이 아마 자동차가 이야기가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할부 금리도 미국에서 특히나 이제 중고차 시장이 많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 우리나라 예전에 이 서브프라임 사태 때 뭐 프라임, 서브프라임 뭐 이렇게 단계를 나누잖아요. 신용도별로. 그렇죠, 그렇죠.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도 그 할부를 쓰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서브프라임 쪽도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쪽도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금리를 할부 금리가 20%까지 넘는 부담을 하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도 그게 조금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난 25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채권 시장 저렇게 얼어붙었는데 채권 시장 돈 대준다 그러면서 금리 50 올려? 그렇죠. 이게 힘들 것 같거든. 하여튼 기본은 그래요. 근데 25 가나 50 가나 25 가시죠, 그냥. 가는 데는 똑같다. 네, 결과적으로.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아니, 뭐, 말씀하시죠. 지금 한국은행 금통이 온 줄 알고요, 제가. 결정을 다 하셨어요, 예. 네. 이 결과 이후로는 내일 또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많이 얘기를 해 주실 테니까요. 팀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산업은행이 HMM을 조기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네. 사실 요즘에 이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요 매각 이슈를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여기에 좀 익숙해진 게 아닌가 좀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일단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이 HMM 지분 지금 20.7% 정도 갖고 있는데 뭐 매각 적기라고 판단해서 여러 대기업들한테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LX그룹, 현대글로비스, 포스코, CJ 등등이 이제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이제 접촉을 해서 매각을 타진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전량 다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나눠서 매각할지 한 명한테 다 매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대주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 산업은행하고 비슷한 규모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19.96% 거의 20%씩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경영 미참여하는 조건으로 지분은 계속 보유를 한다고 하고요. 아, 보유한대요, 거기는? 네. 해야 될 거예요, 거기는. 신용보증도 있잖아요. 신용보증기금.
네, 다른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뭐 매각한다는 뭐 이슈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요 이슈 때문에 뭐 HMM이 8.5% 급등을 했거든요. 네. 지난주에는 더 많이 올랐었는데 다른 해운주들도 곁다리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흥하해운은 14%, 대한해운, 페노션 2%대 상승을 했는데 걔들은 왜 따라 올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따라쟁이네 걔들도.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나의 이슈가 이렇게 생기면 다른 애들 곁다리로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카카오그룹주한테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렇죠. 네. 카카오 엔턴가가 빈살만 예. 투자한다. 네, 빈살만이 뭐 운용 지시를 하나 봐요. 이 사우디 국부펀드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 같이 해서 카카오 엔터에 7, 8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알려졌는데 카카오 엔터는 카카오가 지분을 한 70몇 프로 갖고 있거든요. 네. 21년 말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게임즈나 이런 애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네, 그렇죠. 관계사 수준이고. 근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뭐 12%까지 상승을 했었고 네. 카카오뱅크도 뭐 10%씩 막 상승을 했었는데 둘 다 그냥 빵 퍼센트 수준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수급이 좀 비어 있다 보니까 네네네. 테마성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큰 종목들도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난 쌀만 형 너무 고마워. 아. 카카오 게임즈 100주. 파셨나요? 계시군요. 아직 갖고 있어요. 아, 예, 예. 나 손실을 지금 복구 중이라서 아직 못 팔아. 예. 뭐 그렇게 크게 자세하게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뭐 네. 그냥. 네. 근데 이게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대표님께도 여쭤볼까요? 네. H&M의 민영화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HMM 올라가니까 흥하해운 사야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네, 시장이 그렇지. 네, 별 만약에 종목 장세 식으로 안 나왔으면 이렇게 또 안 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HMM 움직여 저거 그 무거운 걸 사야 돼 아니야 이러면서 움직였는데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HMM의 실적 기대는 낮죠. 지금 SCFI라고 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한때 코로나 때 한 5천 맞죠? 5천 넘어갔었죠. 갔던 게 그렇죠. 지금은 1,300입니다. 천 내려왔죠. 네, 천대 이제 1,000 깨지를 거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은 위축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인도 안 되겠다. 팔아야죠. 네, 요때 해야겠다. 팔아야죠. 거기다가 또 저희 보통 얘기하는 BDI라고 하는 벌크선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것도 한때 5,000대까지 갔다가 지금 또 쭉 내렸다가 왔다 갔다가 지금 다시 1,300대. 뭐 꽤잘 버티네. 버팁니다. 근데 네. 그것도 BDI. 올리려고 하다가 중국 봉쇄기 다시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또 봉쇄 때문에 미끄러지고. 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업황은 올리려고 한다고 하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지금. 예, 특히 이제 만약에 BDI 쪽에서 요즘 또 떠오르는 쪽은 그쪽이지 않습니까? 2차전지 소재 쪽. 그렇죠. 이쪽 관련돼서 이거 좀 하면은 돈 되겠네라고 하는데 또 LNG 이쪽 하면 좀 돈 되겠네라고 하는데 잘 안 가. 이쪽은 반영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혹시 박사님께서는 네. 그래도 이 흠에 대해서 겁나게 잘 알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대기업하고 접촉을 했대요. 네. 누가 가져갈 것 같으십니까? 이 시간은 좀 길어지는데 네. 내 굉장히 많이 알아요 사실. 네. 그럼 하나만 찝어주세요. 이거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내가 어디 찍어드리긴 그렇고 네. 여기 이제 이거 매각이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릴게. 예. 배경 얘기를 해드릴게. 네. 네. 일단 흠이 그 걔가 전에는 그러니까 그 웹벌크하고 네. 컨테이너하고 두 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비중이 한 반반 정도 섞어야 사업이 안정화돼요. 왜냐하면 벌크는 이익은 많이 안 남아도 매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고 컨테이너는 이게 심하거든요. 그쵸. 뭐 잘못하면 다 컨테이너 때문에 죽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반반 정도를 항상 갖고 가는데 지난번 구주점에서 웹벌크를 다 팔았잖아요. 네. 원래 드라이벌크는 안 했고 네. 웹벌크를 다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하면 뭐가 걸리냐면은요. 네.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들은 걔를 인수를 할 수가 없어요. 해운업법에 네. 이게 대량 화물 화주가 인수를 못 해요. 그게 법에 있어. 네. 그래서 포스코가 옛날에 대우 인터 사고 난 다음에 그 해운 산업을 제대로 못 하게 된 것도 포스코가 대량 화물 화주인데. 네. 철광석하고 석탄하고 엄청나게 사기 때문에 네가 그러면 너는 드라이벌크 하지 마라 이게 법이거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정조사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 한진해운이 거기가 그걸 살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좀 잘못했죠 그때. 둘 다 살렸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면 둘 다 합쳐줬어야 돼. 살려서. 네. 왜냐면 지금 머스크가 너무 커져서 네. 독자 생존이 힘들어요.
그래서 규모를 키워줬어야 됐거든. 근데 하나를 죽여버린 게 아니니까 그때 정책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을 했거든.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상선 하나 남았는데 국적선사를 벌크는 관련이 없어요. 어차피 벌크는 그건 공급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게 자가용 택시로 영업용 말고 배 빌려다가 그 택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버스란 말이에요. 버스는 몇 명 없거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거는 국적선사는 이거는 정부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주는 데는 그 망하지 않을 때다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조그만 데는 못 갖고 가 일단. SM 상선 이런 건 아웃이라는 얘기죠. SM 상선은 아웃. 그리고 SM 상선은 사실은 거기는 동남아 이로쳐서 돈을 더 벌어야 돼. 거기가 돈 버는 데거든. 하여튼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SM 같은 데는 난 불가능이다라고 보고 첫째. 그다음에 둘째는 SM이 그러니까 HMM이 문제가 생겼을 때 SM이 거기다 돈을 갖다 박을 능력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웃이에요. 그럼 남는 게 이제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이제 LX 인터. 내가 보기엔 거기도 작아. 그래요? 그 정도도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 정부에서 주고 싶은 데는 내가 보기에는 태핑을 여러 군데 옛날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삼성은 해운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은 아웃. 그다음에 이거를 갖고 가서 그 해운 경기 힘들 때 돈 얼마나 퍼부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뒤에서 뒷배를 해줄 수 있는 데는 포스코, 현대차그룹 이런 정도 사이즈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웬만하면 잘 안 주려고 그럴 거야. CJ는 어떨까요? CJ가 관심 있겠어요, 여기? 그래도 대한통운 있고. 해운하고 국내 물류하고는 또 달라요. CJ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관심이 있다 그래도 CJ 사이즈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거든. 와, 통이 얼마나 크시길래 우리 박사님. 그러니까 CJ 정부도 제끼시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국적선사를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튼튼한 회사에 갖다 붙이고 싶을 거라고요. 가장 돈 많은 회사. 그래서 지난번에 HMM을 한번 팔라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패노션 팔 때도 패노션 팔 때 보시면 정부가 대책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상하게 갔는데 대량 화물 화주도 면제를 해줬어. 그때 정부 정책이. 그게 뭐냐면 현대 글로비스에 팔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랬었던 건데 하림에서 갖고 갔잖아요. 결국은.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구조는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다고요. 근데 그거 말고 컨테이너는 벌크보다 훨씬 중요한데. 그렇죠. 그거를 아무나 준다? 정부는 2군데밖에 없었어요. 원래도 내가 알기로는 2군데를 태핑을 했었고 옛날에도 흠을 넘기려고 또 태핑을 했었고. 그러니까 흠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흠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요번에도 아마 대량 화물 화주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 컨테이너만 하니까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서라도 큰 데 줄 거예요. 조그만 데 안 줄 겁니다. 정말 생각보다 민영화가 길어질 수 있다. 큰 데가 싫으면 나 안 할래 그러면은 못 하는 거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런 뉴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일희일비해야죠. 이거 기회인데. 누가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회사 급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지금 실적 안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저 그냥 놔두고 있으면 주가 떨어질 텐데. 그렇죠. 지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큰 데가 딱 갖고 가주는 순간 회사가 망할 염려가 확 없어지는 회사가 되는데. 그러면 주가 하단이 받쳐줘야죠. 그러면. 그렇죠. 하단이 받쳐줘야죠.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전환사채들은 문제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이슈가 되더라고요. 정부가 다 정리해서 넘기지 않겠어요? 출자 전환을 안 하고요. 출자 전환을 하더라도 그 전환사채까지 같이 갖다 팔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겨우 20% 갖다 팔아가지고 무슨 경영권을 넘겨요? 한 40% 이상은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20% 가지고 경영권 넘기다 소리 못하지. 그러니까 40%쯤은 넘겨야 될 텐데 거기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도 있고 뭐가 무지하게 희석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런 거를 몰아서 적정 지분을 통으로 줄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해양 어딘가 갖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정부 돈인데 이 해양 쪽에 대해서 살려야 되니까
거기는 아마 계속 남아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미판은 그렇고 그리고 그때 똑같이 하나 잘못한 게 이제 결국은 아시아나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시아나를 그 대한항공에 갖다 판 거는 잘못한 거죠. 왜요? 국제선사를 2개를 놔둬야지. 만약에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는 살아야 되니까. 아시아나를 살렸어야 됐다. 그냥. 따로 살렸어요. 근데 뭐 금호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거기가 더 문제였지 않을까요? 금호가 더 문제였으니까 네. 어쩔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 결론은 안 났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좋은데 팔아야 된다. 하여튼 힌트는 많이 드렸잖아. 난 어딘지 대충 알아요. 현대 아니면 포스코네요. 뭐 그건 따로 얘기할게. 예. 네, 오늘 해운주가 뭐 동방급등세가 나와서 먼저 첫 번째 이슈로 꼽아주셨던 것 같고요. 또 준비하신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또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OTT에서 한국 영어 서비스를 재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강변호텔이라는 홍상수 감독의 작품이 중국 OTT에서 서비스 된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전에 이미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공식적인 언급을 하니까 그러면 향후에 한한령 해제 수준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한 번 더 촉발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오늘의 콘텐츠주 상승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드라마나 이제 이런 콘텐츠 제작사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쇼박스나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15%, 12%씩 많이 상승했고요. 네. 뭐 에이스토리, 뉴 콘텐츠리 중앙 이런 데도 6에서 9% 사이로 다 같이 많이 좀 급등했습니다. 6년 만에 한학령이 좀 해제가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딱 시작 단계인 것 시작 같아요. 단계. 예, 이게 해준대요?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기대감에? 네. 근데 그 사이에 제 생각엔 이 한한령 기간 동안에 이 많은 히트 작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변호텔이라는 작품을? 몰라요. 네. 이게 흔하지 않은 작품인데 그런 거는 호텔 아니고요? 나한테 물어주지 마시고 여기다 물어봐야 돼. 그런 거 여기가 제일 잘 알아. 아니 처음 들어서 거기도 처음 들었어요? 예, 그때 상수 감독님의 작품은 매니아층이 좀 두툼하다고. 그렇죠. 네. 조금 그렇죠. 그 배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자 배우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거의 주력으로 김민희 씨? 네. 나오시는데 여러분 저 무슨 영화 평론가 아닙니다. 네, 김동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행을 한 작품을 만약에 중국에 이렇게 서비스를 했으면 뭔가 좀 의지가 좀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좀 풀어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흥행하지 많은 사람들이 좀 아는 작품은 아니잖아요. 이런 작품을 하나 소개해서 중국에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볼까요? 약간 좀 형식적인 게 명피.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게임주들도 좀 많이 오르지 네, 않았습니까? 게임주도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아까도 카카오페이나 뱅크는 떴다가 다 가라앉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도 많이 상승해서 끝났거든요. 요즘 뭐 코인 때문에 게임주들이 많이 안 좋았는데 빈살만이 게임에도 좀 관심이 많나 봐요. 엄청 많죠. 네, 오늘도 근데 게임 그거 말고 저 중국에서 판호도 몇 개 받았잖아요. 넷마블 쪽 게임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러니까 계속 판호가 조금씩 열리더라고. 네. 판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딱 공표했잖아요. 이제 미성년자들의 게임 중독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사이에 네. 아니 이거 보고 참 어이가 없는 게 네. 게임하면은 일단 또 중독인 것 같아. 검사합니까? 그래서 나 아니면 됐어. 뭐 이렇게 다 검사. 그 PCR처럼 이렇게 콧구녕 쑤시고 그러니까요. 예. 뭐 손가락 검사합니까? 네. 하여튼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냥 입맛에 맞게 얘기했다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오늘 뭐 영상 콘텐츠 움직였고, 근데 이게 뭐 요즘 드라마 잘 나가는 것들 맞지 않습니까? 네. 네. 랭커님 주말에 보셨죠? 어떤 거 말씀하세요? 예. 우리 아들 막내 아들 누구? 재벌집 막내 아들 저 드라마를 못 봤어요. 예. 보셨?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보셨다고요? 증권계 송중기님께서 앉아계신.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증권계 이봉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드라마 인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컨텐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쪽이 결국엔 그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나라 쪽에서 다 한국이 잘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쪽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지난 주에는 정부가 OTT 들어가는
컨텐츠 쪽에 세액공제 10% 준다고 했죠. 네. 네. 그러면 그것도 하나 경쟁력이고. 그렇죠. 네. 게다가 또 가만 보니까 12월 14일 드디어 네. 13년 만에 아바타 2가 나옵니다. 네. 요거는 다들 분위기가 전날 보러 가자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거의. 네. 그러면 뭐 그래도 13년 전이면 박사님 아주 젊으셨을 때. 멋있었어 그때. 지금도 멋있으세요. 아니 그때만. 여기서 끊고요. 예. 여기서 끊어. 네. 나 이뻐 그거 하실까봐 여기서 끊고요. 아 그때는 나 이뻤어. 예. 아 그럼요. 네.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관련주들도 물론 직접적인 관련주 없습니다. 어차피 20세기 폭사가 만들어가지고 릴리즈는 또 디즈니 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또 예전에 보니까 또 움직였던 종목이 뭐 SM 라이프 디자인, 뭐 LG 헬로비전, 디즈니 관련된 쪽이 또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뒤로 하고 아마 사람들이 또 보면은 다 이거 쓰고 볼 거 아닙니까? 극장에서. 그렇죠. 네. 우와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XR에 대해서 한 단계 좀 피부로 와닿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삼성전자? IT면 다 삼성전자예요. 거기 만든다는 거잖아. 뭐 다 하긴 삼성도 글래스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만든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메타에서 한번 나왔고요. 네, 나왔죠. 네, 나왔고 그다음에 뭐 애플 나올 거고. 애플이냐 소니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소니도 나오면 잘 나올 겁니다. 잘하겠죠, 얘네 또뭐 네. 그러니까 그게 나오기 시작해서 내년에 또 CES 2023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막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XR로 가기 위한 전초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 보다 보니까 요즘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그 PCB 들어가는 뉴프렉스, 뭐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약간 들썩들썩 거리더라고요. 역시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 나오기 시작하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잘 모르는데 APS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APS 홀딩스. 네, 혹시 이 회사 아십니까? 나 이름은 아주 한번 들은 것 같긴 한데. AP 시스템에서 지주사로 넘어가는 회사. 네. 그래서 분할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는 게 FMM이라고 그랬어요.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이게 OLED 패널 영어가 좀 되시네. Fine metal. 네. 화를 내시는 거 아니죠? 영어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괜히. 네. 이쪽에 강자거든요. 네. 원래 자회사 되게 많습니다. 뭐 D&T라는 회사도 있고 또 몇 개 있죠. 그 되게 좋은 회사들. 당연히 AP 시스템이 있고. 네. 근데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근데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게 요거. 네. 홀딩스가?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면서 요거 봐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XR 쪽보다는 이 종목이 더 끌리거든요. 그래서 회사 돈도 많고 그래서 OLED 쪽은 그 또 이제 OLED는 어차피 또 XR 하려면 써야 되는 쪽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언급되는 종목들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고 싶은데 오늘 바이오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었죠. 바이오 관련해서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8% 어떡해. 가까이 좀 하락을 했는데 참 그래도 충분히 예견이 된 수순이 아닌가 싶어요. 백신을 이제 생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다면. 뭐 화이자 이어서 뭐 국내에서 1호 백신으로 알려졌잖아요. 힘들게 개발을 하고 출시를 했을 텐데 접종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000만 도스 처음에 주문을 했는데 일단 60만 도스 처음 출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주문이 없어서 이번 생산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뭐 해외에서도 아직은 뭐 별다른 성과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도 코로나를 2번 걸려봤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걸렸을 때랑 두 번째 걸렸을 때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강도가요? 그래요? 네, 통증 강도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약해지니까. 첫 번째가 제일 아팠어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아팠을 때는 코로나 치료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가 왜 없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나왔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일동제약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는데 이번에는 걸렸을 때는 별로 약이 이렇게 필요 없는 예, 약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단순한 감기 정도의 예, 증상이 맞습니다. 있으셨나요? 정말 감기 정도, 타이레놀 정도만 이렇게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나 뭐 추가 치료제가 있다고 해도 아마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통증이 많이 완화됐고, 네, 아무래도 위험성에 대한 100% 확신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박사님께서는 아직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난 이상하게 감기 잘 안 걸려요. 아니 코로나19랑 그러니까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역시 대신에 백신은 또 다 맞았어.
요번 몇 차까지 것도 맞으신 거예요? 요번 것까지 맞았어요. 아. 한 번 다 빼고 맞았어요. 근데 네. 첫 번째가 약간 사기를 맞았지. 왜요? 얀센을 맞았거든. 아 그래도 신호 얌선이 1번, 2번 한꺼번에 얀센이 맞았잖아요. 네. 나 주사바늘 들어갈 때 따끔거리는 거 말고는 기억이 없어. 아 그리고 그다음에 모더나를 맞았는데 굉장히 이제 그건 좀 힘들었고 네. 파이자 맞았는데 그것도 주사바늘 따끔거리는 거 말고 기억이 없고 요번에 이가를 이제 모더나를 또 맞았거든요. 네. 여기서 약간 고생했고. 많이 맞으셨네요. 난 다 맞았어요. 자기 관리 철저하신 분이세요. 아 그럼 이 나이에 걸리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직 40대 중반이신데 뭘 그렇게 아, 이 40대 중반이라니요. 51세?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국에서밖에 통과 안 됐죠 지금. 영국에서만 통과되고 WHO 승인 긴급 승인 받았는데 아직까지 안 받고 네, 못 신청만 받았죠.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효능이나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다들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았나. 네. 근데 진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동안 그 바이오 쪽을 안 봐서 주가를 안 봤는데 그 쌈바는 잘 버티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많이 빠졌나요? 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마 그 급등을 작년에 했을 때에도 요 백신 테마 가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네, 대한 네. 기대감이 많이 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백신을 이제 누가 맞아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쭉 요즘 안 떨어졌고, 맞더라고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생산 중단 결정까지 하니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모회사 SK 케미칼도 한 5% 정도 하락을 했죠. 아유, 그 주주분들 정말 힘드시겠다.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갖고 계신 분들. 백신을 제외하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에도 현재 주가 가치가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 네, 백신 뭐 쪽은 독감 백신하고 이제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 뭐 특이한 뭐 백신 몇 개에서 뭐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안 끌려요. 솔직히 이거 가지고 돈 벌 그 정도 저희가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 보니까 네. 네. 이거 갖고 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네. 그냥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팜이 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갖는다고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사실 그 제2의 빈살만 테마가 형성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 일론 머스크가 한국하고 화상회의를 하다가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누구하고 화상회의를 했어요? 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했습니다. 아, 대통령하고. 예. 난 한국하고 화상회의를 하다가 그러길래 어떻게 나라하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2차 던지주가 사실 올해 월요일부터 계속 안 좋았거든요. 네. 하루에 막 3%씩 4%씩 빠지는 정도 많았고 오늘 오전까지도 그랬는데 11시에 이 속보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이. 네, 당연히 만약에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만약에 짓게 된다면 많은 이제 장비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호재이긴 한데 장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 기가팩토리 유치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게. 지금 빈살만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관이 수행을 며칠 동안 하면서 네. 수주를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수주도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있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유치를 하려고 유치하면 하는 게 아닌가. 좋죠. 네, 근데 원래 기가팩토리가 지금 4개 있거든요. 네. 그 텍사스 이제 뉴저지 건설 중이고 거기다가 저 베를린에 하나 있고 네. 독일에 네. 그리고 중국에 있고 네. 여기 4개인데 지금 아마 한 뭐 10개까지 늘린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후보지가 그럼 한국이네. 후보지가 캐나다, 네. 인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 이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통령께서 머스크랑 화상 통하다가 한국에도 투자할 의향이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머스크 입장 쪽에서 왜 머스크는 아시다시피 이게 좀 즉흥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 뉘앙스가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돼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얘기가 제일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도 근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2차 전지 쪽에 내놓으라는 회사들 다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딱 좋겠는데 좀 가야 될 산은 좀 많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가 이게 계속 경쟁력이 있겠느냐.
대한 부분들이죠. 이제 앞으로 다른 전기차들 막 나오고 멋있는 차 많이 나올 텐데 지금 6년째 모델 그대로입니다. 네. 네, 이거 가지고 역시 테슬라라고 할 만한 뭐 혹시 전기차 타세요? 저는 아직 불날까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지 마세요. 그럼 2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예. 기사가 모는 차 그 차. 네. 하여튼 전기차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라인업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렇죠. 그거를 아성을 그대로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번에 아이오닉 나온 거 보니까 그건 이쁘게 나왔더라고. 뭐 지금 영국에서 1위라고. 돌풍이죠, 돌풍. 네. EV6인가? 유럽에서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네. 돌풍이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솔직히 이제부터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증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기술력은 다 보여줬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나는 그거를 보고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망감이 교차한다 그러잖아요. 네. 두 가지가 들었는데 하나는 저 일론 머스크 믿어도 돼? 딱 이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네. 그 얘기였고 또 하나는 근데 대통령이 저기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하고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냥 안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믿을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동시에 쟤 믿어도 될까? 완전 망감이 오늘 교차한. 그러네요. 근데 시장에서 종목들은 네. 되게 그러니까 얘기하자마자 팍 튄 종목들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연관돼 있는 종목들. 네, 제가 네. 보통 뭐 리비안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직접 지금 납품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빨랐는데, 근데 코스피 200 안에 있어서 공매도 때문에 고생하는 종목은 가다가 다 빠졌고요. 공매도 없는 종목은 상한가 근처까지 상한가까지 계속 벗어 있다가 거기서 살짝 물리고. 근데 그리고 이상하네. 공매도 저기 쇼카바 들어오면 그게 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쇼카바를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계속 더. 제가 그걸 봤을 때는 머스크의 신뢰감 이게 여기서 머스크의 신뢰감. 네. 근데 이게 어차피 만약에 한국에 한다 그러면 이쪽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딱 만들잖아요. 네. 이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강도는 똑같습니다. 네. 이런 거 뭐 중국이나 어디서 잘 못하거든요. 못하죠. 네, 이런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센트럴 모텍, 또 명신산업 이런 회사들인데 이게 주가는 극명하게 바뀌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역시 공매도는 무서운 애들이다. 네, 심리까지도 읽고 있네요, 보니까. 지금까지 읽고 있다. 네. 사실 뭐 저기 그 네옴시티가 우리가 이번에 수주하게 되는 것도 뭐 기술력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기술력과 그러니까 가성비와 그러니까 근데 네. 요즘은 이제 워낙 그 이제 중동 쪽의 그 발주처들도 영악해져서 네. 설계를 실시 설계까지 다 만들어내고 시공만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인도한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은 미국 애들이 다 하고. 네. 그런데 뭐 그 얘기를 하대요 전문가가. 네옴시티를 야심차게 하는 건데 네. 중국 애들한테 맡겼다가 중간에 무너지면 차라리 돈을 좀 더 들이고 그래도 안 무너지게 한국한테 맡기자. 뭐 의도가 있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딱 마음에 와닿네요. 네. 네. 왠지 신뢰가 갑니다. 그죠? 예. 가능성이 있는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왔다 간 거는 그냥 그래도 조금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셔도 될 겁니다라고 건설업계 중동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네옴시티 관련된 쪽은 계속 보자. 일단은 보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도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 네. 저거 그냥 MOU 수고한다면 몇 개나 할까? 이렇게 의심 있는 주류를 봤는데 네.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일부터 진입하겠습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내가 한 달 뒤에 안 나올지도 몰라 그러면. 네, 미안합니다. 네네네. 네, 투자의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안지원 팀장님, 네. 또 준비한 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3나노 파운드리가 참 기대감이 많았는데 수율이 좀 안 나오면서 고객사 확보가 좀 힘들었거든요. 최근에는 고객사를 좀 신규로 많이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IBM, 엔비디아, 퀄컴, 바이두를 3나노 공정으로 확보했다고 언론에서 일단 네, 퀄컴 나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뭐 1, 2년 개발 과정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거친 후에 24년부터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이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요. 했던 언급을 보면 좀 기대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4나노, 5나노 쪽에서는 TSMC한테 좀 많이 뒤처졌지만 네. 3나노에서는 다르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처음에 4나노 5나노 할 때도 했던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수요일 안 나오고 있고. 예, 예. 근데 지금 고객사 확보를 했다는 시그널을 과연 수요를 어느 정도 잡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로 본다면 그럼 좀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만에다가 이제 맡기기엔 중국하고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을 해보면 반반 갈라주겠죠. 네, 그래서 아마 한국을 찾는 게 아닐까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율이 좀 개선이 됐다면 좀 기대감이 많이 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삼성의 수율이 개선이 안 됐어도 TSMC가 3나노 수율을 못 잡으니까. 네, 그렇죠. 뭐 결국 누가 더 잘하냐, 뭐 누가 더 못하냐지 절대적으로 잘하냐가 아니잖아요. 여기. 그렇죠.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시죠 이제. 네네. 네. 회장 했죠. 됐죠. 예, 예, 예. 그렇게 불러드려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막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재용 회장님을 러브. 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보고 지금 제가 보기도 스페인에선 계속 와달라. 왜? 그거죠. 예, 이재용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먼저 밝힌 게 파운드리 쪽 앞으로 글로벌 한 10개는 짓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쿠. 아 우리한테 공장 지어달라. 네. 그래서 아마 스페인 쪽에서 벌써 계속 얘기가 하다가 내년에 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독일이나 프랑스도 아이쿠 우리도 오시라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그러니까 팹리스는 많아도 제대로 된 팹 갖고 있는 회사를 팹이 없잖아요 거기. 그렇죠. 네, 이걸 그것도 그냥 공장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게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뭐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이게 오기 시작하는 게 하면서 또 하나의 또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가능은 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쪽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약간 갑의 입장이겠죠. 그러면 뭐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네. 네, 거기서 이제 또 미국 쪽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다 계산 좀 두들겨 보지 않을까요? 김민수 대표님이 삼성전자 좋게 얘기하는 걸 오늘 처음 듣는 것 같다. 요즘. 아우 저는 대한민국 살아갑니다. 네. 그동안 좋게 얘기 안 했었거든. 아니 다 돌려보세요. 좋게 얘기한 적 한 번이나. 있는데. 그래요? 네. 아닙니다. 연합인포맥스도 사랑하고요. 네. 네. 박사님도 사랑하고. 난 사랑하지 마세요. 예, 예, 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0.6% 올라와서 지금 6만 1,000원 선이잖아요. 여기서 더 빠질 일은 많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파운드리 가지고만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다른 디램 경기거든요. 이쪽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디램 안 좋죠? 네, 지금은 아직 안 좋죠. 아직 안 좋죠.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는 국민 주식 아닙니까? 대표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 네. 아, 예. 삼성전자 주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 잘 몰라. 잘 모르세요? 나도 가지고는 있는데. 네네. 어차피 나도 물려있긴 똑같고. 삼성전자는 6만 원을 다시 깨지는 않을 것 같으시죠, 대표님? 모르죠. 시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또 자, 이 손가락 걸고 얘기하세요. 네. 손가락이면 다행이네요. 야, 이거다 저거다 손가락 딱 걸고. 저는 밀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릴 수는 있다? 근데 밀린다고 하더라도 매수기에다? 네, 매수기에죠 당연히. 네, 오래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다 보면은 바닥권은 만들어지는데 바닥권에서 보통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렇죠, 그렇죠. 박스권. 바닥권 박스권도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거 잘 타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탑니까? 못하죠. 네, 그러니까 거의 좀 이 정도쯤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줍줍해서 기다리는 게 나을 걸로는 보이는데 기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몇 달 뒤? 아우,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집요하십니까 오늘 박사님? 네, 그냥 저도 매매하면서 또 이제 투자 아이디어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움직인 다양한 이슈들 저희가 심층 있게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여기서 2부 시간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안지원 PB팀장님,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